가고시마 시로야마 호텔에 아주 전망이 멋진 노천 온천이 있다고 해서 호텔 셔틀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호텔이 산은 아니지만 약간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셔틀을 타야 하는데요.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근처에 소바 맛집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소바차야 후키야게 안입니다. 번화한 텐몽칸 지역에 위치해 있고 가족 단위로 식사 오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게 내부에는 혼자서 드시는 분도 한 2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자리에 앉으니까 이쁜 도자기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주셨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녹차 혹은 뭐 그 비슷한 잎을 우려낸 것 같았습니다. 흰색 접시는 앞접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테이블 앞에 비치되어 있는 무슨 물을 슬라이스한 절임 같은 걸? 그런 걸 퍼담는 그런 접시였습니다. 접시라고 말하기도 못한 종지라고 하죠. 메뉴인데요. 메뉴판이 크고 구성도 많지만 일본 분들을 보니까 그 냄비로 나오는 따뜻한 걸 주로 드시더라고요. 저는 차가운 게 좋아서 소바 찬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왕이면 반반이 좋을 것 같아서 우동도 같이 나오는 이걸로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양이 작지가 않는데요. 찍어 먹는 쯔유에 뭔가 노란 게 동동 올라와 있었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않았고요. 쯔유에 와사비 좀 넣고 먹었는데 쯔유도 맛있었고 소바랑 우동도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바면은 사실 조금 평범했던 것 같고요. 대신 쯔유가 좀 다른 보통의 소바집들과는 다른 느낌, 그리고 우동면이 특별했습니다. 면이 뭐랄까 칼국수 면 같이 생겼는데 약간 식감이랑 그 탱탱함이 좋더라고요. 이 집은 뭐랄까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그런 집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맛있으면 입에 면을 계속 씹고 있는데 손은 계속 움직이면서 면을 저로 퍼담고 있는 저 손놀림을 보이고 있네요. 맛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버스 시간 때문에 조금 급해서 그런 것도 있는 두 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호텔 셔틀버스 타러 왔습니다. 텐몽칸 지역에서 정류장은 가고시마 램 호텔 앞에 있습니다. 툴리스 커피 매장 앞에 정류장이 있고 반대편 대각선에는 돈키호테도 있습니다.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셔틀버스 시간인데요. 시로야마 호텔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고요. 4월 1일부터 시간과 코스가 일부 변경이 됩니다. 가고시마 중앙역 앞에서도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확인하셔서 시로야마 호텔이라고 적힌 빨간 버스 오면 그냥 타면 됩니다. 무료이고 타고 내릴 때 기사님이 돈 내라고 안 그러십니다. 시로야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연식이 조금은 있는 호텔 같아 보였고요. 저는 지리적으로 여기가 좀 언덕 위쪽에 있다 보니까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은근 이 호텔에 묵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가고시마 지역에 골프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밖에 골프백들도 막 수두룩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로 들어오면 그 층이 딱 로비인데요. 한 층 딱 내려가면 온천입니다. 여기 호텔에 투숙하면 온천은 무료입니다. 저는 투숙 안 하는 외부인이라서 생돈을 줘야 하는데요. 홈페이지 상에는 어른이 3,500엔입니다. 아마 사쿠라지마 화산 보는 그 노천 경치 구경값이 비싼 거겠죠?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방문을 했는데 직원이 저보고 JR 레일 패스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JR 패스 할인을 받았습니다. 1,000엔이나 받아가지고 2,500엔 주고 입장했습니다. 큰 수건, 작은 수건, 그리고 갈아입을 그 무슨 찜질방복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그 찜질방복 같은 거는 이제 휴게실에서 쉴 때 입는 것 같은데 저는 목욕만 했고 휴게실은 따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사실 목욕비로는 비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활화산 보면서 야외 노천 온천 할 기회는 또 흔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제가 한 저녁 7시쯤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서 화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대신에 호텔이 높이가 좀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화산 보면서 온천은 못했지만 이날 보슬비도 살짝 내렸던 터라 노천 온천에 있는데 풀냄새, 숲냄새, 나무 냄새 이런 냄새들이 나서 좋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주로 해 뜰 때 여기 온천에 많이 입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천 온천 말고는 실내에는 넓은 온탕이랑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사람 2명 내지 3명 들어갈 정도의 냉탕 하나, 그리고 한 10명 넘게 들어갈 습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개별로 앉아서 씻는 공간은 못해도 한 30곳은 되어 보였고요. 그냥
일반적인 대형 목욕탕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챙겨와도 되는 게 샴푸랑 린스랑 바디워시랑 세안제랑 면도젤이랑 헤어젤이랑 스킨, 로션, 칫솔, 치약 다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곳 호텔 온천 이용하실 분은 가급적이면 꼭 밝을 때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셔틀 타고 내린 곳에서 탑승도 하는데요. 시간표를 이제 확인하셔야 하고요. 버스가 올 때까지 그냥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여행 2일차 뒷날입니다. 가고시마 중앙역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구입한 버스, 노면전차, 페리 탑승 가능한 큐트 패스를 복권 마냥 긁어야 합니다. 호텔이 중심가에 있으니까 근처에 아침 일찍 하는 가게들이 꽤 있더라고요. 맥도날드도 있고 밥집도 있고 저는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스타벅스에 오면 우리나라도 이런 시음하는 음료 같은 거 때때로 주시잖아요. 여기 일본도 주시더라고요. 아침 7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서 매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야외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전차 보면 멍 때릴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이제 사쿠라지마 페리 타러 갑니다. 페리 터미널은 텐몬칸 지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고 보이시는 NHK 방송국 옆쪽에 있습니다. 가로수 나무들은 제주도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페리가 거의 20분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거 타야지 했는데 막상 페리 터미널에 다가오니까 조금 뛰면 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깔아 뛰었는데 이게 터미널이면 왼쪽에 1층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가거나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색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으로 가거나 해야 하거든요. 즉 터미널 2층에서 페리를 탑승을 하는 건데 저는 급한 마음에 그냥 냅다 그냥 페리를 향해서 막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에 그 자동차랑 그 화물 싣는 곳 있잖아요. 글로 들어갔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2층에 가셔가지고 타세요. 다행히 저는 직원분이 오늘은 태워주는데 다음에는 위에 가서 제대로 타라고 하시면서 들여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섬에 갔다 와서 다시 찍은 정상적인 입구입니다. 가고시마와 사쿠라지마를 연결하는 페리는 24시간 운영이 되는데요. 사람들 잠자는 시간이 아닌 일상생활 시간에는 20분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교적 자주 운행을 하는 것 같고요. 사쿠라지마에서 가고시마로 복귀하는 시간도 20분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후불이니까요. 도착해서 그냥 내면 되고 저는 큐트패스 들고 있어서 사쿠라지마 도착해서 큐트패스를 이제 보여주니까 통과되었습니다. 그냥 돈을 내야 하는 성인이면 250엔입니다. 우여곡절 속에 페리를 탔습니다. 이건 오페라 하우스 짝퉁 같은 거겠죠? 양쪽 방파제를 통과해야 사쿠라지마 섬으로 가더라고요. 바다 위에서 보는 풍경은 멋지기는 했지만 역시나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치가 이쁘게 담기지 않네요. 실제로 경치도 막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습니다. 사쿠라지마 도착하면 왼쪽으로 가면 아일랜드 뷰 버스라고 사쿠라지마 섬의 왼편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버스가 있거든요. 큐트 패스는 이 버스도 무료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현지인 분들이나 렌트 하시는 분들은 이 섬의 곳곳을 좀 더 여유롭게 둘러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뚜벅이라서 그냥 버스를 탈 생각입니다. 이 버스로는 사쿠라지마의 3가지 전망대를 구경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사쿠라지마 페리터미널 1번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아일랜드 뷰 버스의 첫 타임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저는 시간이 다행히 있어서 버스 탑승하는 곳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나가면 무료 조격하는 곳이랑 사쿠라지마 비지터 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비지터 센터는 무료이고 사쿠라지마 화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분화했고 뭐 현재는 어떠하고 여기 사람들 일상은 어떻고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전시관 같은 건데 저는 시간 관계상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부터는 바람 소리가 영상에 많이 들리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속에 현장음을 조금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리를 조금 줄여서 포함시켰습니다. 사쿠라지마 섬에 제가 오기는 했지만 여기 화산은 꽤나 활발한 활동을 하는 화산이고 사실 조금은 무섭기도 한 지역입니다. 화산은 미나미다케 화구,
쇼와 화구, 이 두 곳의 화구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편집하는 시점이 4월 6일이고 제가 섬에 갔던 날이 3월 30일인데 어제 4월 5일날 또 사쿠라지마에서 화산이 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게 이렇게 계속 분화를 해서 한 1년에 한 200번 정도 분화를 한대요. 그리고 벌써 올해 2025년에는 50번 넘게 분화를 했다고 합니다. 가고시마랑 사쿠라지마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섬 화산을 라이브 캠으로 생방송하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상들도 한번 참고해서 여기 지역 날씨가 어떤지, 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확실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미얀마 지진도 그렇고 일본의 화산 활동도 점점 잦아지는 게 사실 무섭기는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것도 예전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참 자연 앞에서 인간은 진짜 한없이 작은 존재인가 봅니다. 갑자기 별 이상한 소리 했죠. 조격 공간이 꽤나 길게 쭉 늘어져 있어가지고 넓은 공간이고요. 저는 끝부분에서 조격을 해볼까 합니다. 거친 바다와 파도의 풍경이 보이네요. 그 속에서 저 멀리 낚시하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조격하는 구역입니다. 수건을 제가 발수건을 챙겨왔거든요. 근데 여기 바람이 진짜 많이 붑니다. 발수건 챙겨왔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담그기 싫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색깔이 뭐 용암수라고 하니까 용암수겠죠. 근데 색깔이 그 제첩국, 하동 제첩국 먹으면 제첩국 색깔이라 가지고 제가 마치 제첩국이 될 것 같아서 좀 담그기 좀 거시기 한데 그래도 발수건도 들고 왔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제 족발. 오, 뜨거워라. 아우, 뜨거워라. 뜨거. 완전 뜨겁네요. 이거 못해도. 색깔 보이시나요? 색깔이 영락 없는 제첩국 색깔입니다. 근데 여기 또 발을 이렇게 담그니까 좀 잠깐 지금 한 10초 담궜나? 마음에 뭔가 평안이 오네요. 왜냐면 지금 밖에 지금 춥거든요. 이게 바람이 섬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계속 발을 보여드리고 있었네. 발 말고 저기가 이제 사쿠라지마 섬이고요. 아니지, 여기가 섬이지. 저게 산이에요. 활화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연기가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저 화산도 이제 분화를 하는 활화산입니다. 활화산이다 보니까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 오면서 조금 알아보니까 그럼에도 이 지역에도 이제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사는 섬이 굉장히 좀 큽니다. 넓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 양말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네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제가 이번에 알리에서 2,000원인지 3,000원 주고 핸드폰 케이스를 바꿨는데 너무 미끄러워요. 그래서 바다에서 사진 같은 거 촬영할 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구름이 걷혀야지 조금 이쁜데
구름이 거칠 것 같다가도 안 거칠 것 같고 뭐 그렇네. 미끌미끌합니다. 자, 이제 대충 하고 제 족발은 걷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교 끝. 와, 빨개졌어. 오, 족발 끝.